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10월 14일 ITQ 한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파일은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 A형, B형, C형이 다 올려져 있고요. 답안 파일도 올려져 있으니까 문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2023년 10월 14일 기출문제 A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지 설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11이 돼야 되고요.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1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보는 0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페이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 1페이지에다가는 꼭 문제 번호 표시를 하면서 1번과 2번을 해주셔야 되고요. 2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2에 해당이 되는 3번과 4번을 하셔야 돼요.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는 문제 번호는 안 들어가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의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용지 설정을 할게요.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하실 때는 단축키 F7이죠. F7을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F7을 눌러주시고 나서 요 용지 종류는 이렇게 A4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4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 오른쪽이 11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 전부 다 얼마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1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요. 하셔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용지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나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 반드시 저장은 무슨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ITQ 폴더예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ITQ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ITQ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본인 이름 공백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 제목 표시줄 위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한 문제씩 풀어보실 건데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타자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사실 순서가 중요치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타자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스타일에 영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글 영문도, 그러니까 한글도 입력이 조금 빠르지 않은데 영문까지 입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스타일을 맨 나중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자 속도가 좀 빠르지 않고 특히 또 영문이 좀 빠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빼고 맨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타일을 하든 안 하든 번호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1점 하고요. 밑으로 엔터를 5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2점하고 밑에다가 표하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다 하고 시간이 남았다 그럴 때는 여기다 클릭을 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밑에 있는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타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스타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먼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안 하고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입력한 내용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실 건데요.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 영문을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고 또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빈 공간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나중에 이 문단 아래 간격이라는 걸 넣기 때문에
요 영문의 문단 아래쪽이 공간이 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할 때 엔터를 또 눌러 놓으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영문 다음에 엔터 바로 누르고 바로 한글을 입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이 다 되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가 F6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F6을 눌러주시면 돼요. F6을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더하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얘가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 스타일을 편집하는 거, 스타일을 삭제하는 게 이 X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요 플러스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이름은 요 문제에 보면은 스타일 이름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영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영문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왼쪽 여백을 15, 문단 아래를 10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요 문단의 요 왼쪽 여백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15로 지정을 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문단 아래를 얼마로 지정하냐면 1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자 모양이 또 있죠. 요 글자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글꼴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옆에 글자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가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요, 요 장평을 95로 바꿔 놓으시고 밑에 있는 자간을 5로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먼저 요 대표를 클릭을 해서 한글로 바꿔주시고 요 한글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장평 95, 자간 5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언어를 대표를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문의 글꼴은 굴림이었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장평은 95하고 자간은 5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한글 눌러줘도 도둠에 95에 5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에 지금 입력한 스타일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에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요 뒤에 있는 요 끝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요 부분에 가서 한 문제가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원래 저장했던 그 파일에 덮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는 한 5번 정도, 5번째 줄, 그러니까 5줄 정도 공백을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1번과 2번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5줄은 제가 그냥 5줄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6줄 띄웠다, 4줄을 띄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는데 여기서 지금 스타일을 먼저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스타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본문은 본문이어야 되잖아요. 바탕글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부분을 바탕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원래 값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 지정됐다 그랬을 때는 이 스타일에 있는 이 부분을 바탕글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함초롱 바탕에 10이라는 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 그리고 이 점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분명히 번호가 표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쪽에는 1번과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문제 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표를 한번 봐볼게요.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줄수하고 칸수를 알아야 되겠죠. 칸은 이 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칸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칸. 6번째 칸이죠. 6번째. 그러니까 6칸이죠. 6칸. 줄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줄이에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6칸에 5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 꼭 칸은 세로 방향, 줄은 가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입력에 가면 표가 있죠. 맨 끝에 요 표에 들어가셔서 줄수는 금방 5줄이었죠. 5줄. 칸수가 6칸이었어요. 그죠? 6칸. 요게 틀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줄수는 가로, 칸수는 세로다. 요거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 표를 만들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여러분들 꼭 먼저 뭐를 하시냐면 이 표가 그냥 여기다 글씨를 쓰게 되면은 표에 곡 하나하고 너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다 지정해서 범위를 다 지정하는 방법은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F5를 3번 눌러주셔도 돼요. 이 표가 지금은 뭐 적으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겠지만 표의 양이 좀 많다.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하거나 그럴 때는 표의 그 길이가 되게 많을 수도 있죠. 줄수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F5를 몇 번 눌러주시냐 하면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커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전체 범위가 다 지정이 돼요.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시면 좀 편리하게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무조건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한 번, 2번 늘려주세요. 뭐 실무에서는 여러 번 늘리고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요 시험 볼 때는 2번 눌러주는 게 가장 모양이 예쁩니다. 이렇게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요 1, 2번을 먼저 해결하시면 좋겠죠. 요 표하고 캡션인데 요 표는 이 부분이 표가 되고 캡션은 요 표의 제목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이렇게 문제 요 표 번호 같은 걸 집어넣는 게 우리가 요 캡션인데 요 캡션이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도둠의 10이에요. 그런데 아직 캡션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도둠의 10으로 좀 바꿔볼게요. 글씨체를 도둠의 10.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요. 문자가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가운데 정렬로 바꿀게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면 문단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합계를 계산하면 이 부분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한 번에 오른쪽으로 정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면은 이 합계 부분의 정렬이 나중에 답은 나왔는데 숫자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들 감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점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끝까지 다 지정해서 정렬을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들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2번 중에서 요 캡션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캡션을 넣을 때는 이렇게 표나 차트나 이런 데에다가 번호를 부여를 해주거나 번호 대신 이렇게 어떤 부연 설명을 달아줄 때 필요한 기능이 캡션이에요. 그래서 캡션을 넣을 때는 커서가 안에 있어야 돼요. 표 안에 표에다가 캡션을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열림상자 메뉴에 가면은 요 캡션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 표가 선택이 메뉴가 되어 있어야지 입력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없어요. 그죠? 이쪽 끝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돼서 요게 바로 누르면 캡션의 위치가 이 아래로 갑니다. 근데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 목록 단추를 눌러주세요.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 캡션이 나오는 위치는 위 아니면 아래가 나와요. 위. 그래서 표일이라고 뜨죠. 그럼 얘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내용을 바로 써주세요. 연도별 주요 택배사 점유율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단위 다음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 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이 부분도 우리 이렇게 캡션을 넣은 이 부분도 글꼴이 뭐가 돼야 된다? 도둠의 10이 돼야 되고 지금 이 표의 위에는 있지만 위에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정렬을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1번과 2번이 다 됐어요. 그럼 3번은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죠? 근데 노랑으로 칠한 부분이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노랑이에요. 표 안에서 색깔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뭐예요, 여러분들? C죠, C. 그죠? 그래서 C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 여기
표준색에 있는 요 노랑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RGB 노랑 2525라고 나와 있는 요 색깔이에요. 요 테마가 이렇게 색상 테마가 요 오피스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요 부분을 눌러서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거 노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오피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랑 바꿔주시고 설정. 그런 다음에 요 한글의 계산 기능은 나중에 해야 되겠죠. 내용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 모양. 선 모양은 지금 보시면은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었고요. 여기 이중실선, 여기가 또 이중실선, 그리고 요 X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쪽 부분이 이중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이중 맞죠? 네,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요거 우리가 범위를 전부 다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테두리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L이에요. L. 그쵸? 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미리 보기 화면에 선이 다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고 최종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럼 먼저 이중실선. 선의 종류를 선택하고 바깥쪽 그리고 설정. 그리고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L, 그 다음에 선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래쪽. 다시 설정. 그리고 아까 요쪽 부분이 또 바뀌었어야 되죠? 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L, 그 다음에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오른쪽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X자 모양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L을 눌러주셔서 요 일반 실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대각선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대각선은 요 대각선 탭을 먼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 주고 선 종류가 요 일반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선 종류가 일반 선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양쪽을 위아래를 눌러서 X자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숫자 계산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입력된 결과에는 이 숫자가 1000단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입력한 이 내용에는 쉼표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에 있는 쉼표를 넣어 주셔도 되지만 이게 많다라고 했을 때 일일이 쉼표를 눌러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1000단위 구분 쉼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점 넣기를 하게 되면은 쉼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단위 기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키보드를 입력하지 마시고요. 지금 알려드린 이 기능을 자리점 넣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요 계산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출력 결과에 여기 답이 없으니까 계산을 안 하고 빠뜨리는 분들 많이 있는데 요 표 계산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답을 구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여기 블록 계산식에 가서 블록 합계, 평균이면 평균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합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요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숫자가 한 자리라도 숫자가 틀리게 되면 답이 틀려질 거고 그 답이 틀려졌다라고 하면 차트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표를 다 작성을 다 했으면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범위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여기 연도별, 그다음에 A 택배, B 택배, C 택배 값만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요 노란색에 칠해져 있는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에 가서 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가 이렇게 위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맨 끝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알아서 표 아래쪽에 차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차트 크기를 표 크기처럼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 격자점 모양이 선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 영역, 이 흰색 부분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네모 모양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를 보이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를 더블 클릭하니까 이 격자점이 아래로 내려갔죠? 요럴 때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차트 마법사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의 방향인데 요 가로축에 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맞지요? 그쵸? 근데 만약에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요 방향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차트 제목은 이게 차트 제목이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축 제목, 여기 세로축에 여기 값에 있는 요 값축의 제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연도별, 주요, 택배사, 점유율이라고 적어 주시고 요 값축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단위 띄어쓰기 하시고 100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 연도별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 요 값은 어디에 요 값축에다가 입력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이 범례죠. 범례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범례는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됐으니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얼추 차트의 모양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1번, 2번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3번은 차트 제목에 관련된 거를 변경해야 되고, 요 4번과 5번이 이제 차트 이외의 전체 글꼴.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차트 제목부터 요 제목 위에다가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2016 버전은 요걸 보고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굴림 12는 글자 탭에서 바꿔주는 거고,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EPT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여기 선 모양 한 줄로, 요 그림자 몇 비트로 바꿔요? EP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에 들어가서 글꼴이 지금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그 다음에 12는 되어 있어요.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4번, 5번은 같이 바꾸시는 거예요. 4번, 5번은 같이. 제목의 전체 글꼴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축 제목은 가로로 적혀져 있고요. 범례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가로예요. 여기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에 보통 10, 굴림에 얘가 보통 요게 10. 그럼 이렇게 바뀌었고, 다시 2번을 눌러서 글자에 가서요, 굴림에 크기 10이다. 또 여기 A 택배라고 하는 것도 한 군데 가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글자 탭에 들어가서 굴림에 10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범례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굴림에 10으로 바꿔주시고요. 요 테두리 선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배경 탭에 가서 선 종류를 한 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다르죠? 여기에 있는 갑이. 여기는 갑이 하나가 다르고요. 근데 이쪽에 눈금선이 안 보여.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눈금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눈금선은 또 안 보이게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눈금선 위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비례 있죠? 비례해서 이 자동으로 꾸밈에 가셔서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0이에요. 최소값이 여기 0. 이 최대값은 2000. 그리고 주단, 이 큰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건 9인데, 요거는 얘가 9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9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바꿔야 되면 하나, 둘, 셋, 4개죠. 4개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최대값은 얼마? 2000. 큰 눈금선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그리고 여기 눈금선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눈금을 없음으로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없게끔 나오죠. 여기는 또 있어야 돼.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 글자, 아이고 잘못 눌러졌네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요 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눈금. 요거는 지금 어디로 있어야 돼요?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다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쪽 부분과 이쪽의 눈금선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를 꼭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1쪽이에요. 그죠?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이쪽에다 해야 되는 거는 수식하고 도형이죠. 이렇게 수식. 요 수식에 있는 요 3번 해야 돼요. 번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가로 안에 1번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1번 따로 2번 따로 하셔야지 이걸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입력에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수식창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V는 대문자 V는 그대로 V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수가 들어갔죠. 분수 1. 여기 1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넘어가도 되지만요. 이렇게 탭을 눌러주세요. 그럼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R. 그다음 또 탭을 눌러요. 빠져나올 때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거는 적분기호죠. 그래서 이쪽에 적분기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셔서 위에는 뭐예요? Q.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주셔서 가운데다가 Q, D, Q 이렇게 적어줬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 들어가면 돼요? 는. 그죠? 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분수 1 탭을 눌러서 2 그리고 다시 탭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또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 그 다음에 Q. 근데 위에 쬐끄맣게 2가 나왔죠? 요거 위첨자 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은 다시 대문자 뭐 적어주시면 돼요? R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닫기 문 닫는 거 여기 나오는 거 요 보이시죠? 요 닫기 넣기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띄어쓰기 몇 번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수식을 하기 위해서 2번을 써주시면 되죠. 띄어쓰기도 한번 하시고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적분기호가 나왔죠. 요 적분기호를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0이에요. 밑에 0. 그 다음에 다시 1. 요 가운데다가 가로를 넣어주시고 사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분수가 나왔습니다. 분수. 그 다음에 X 탭을 눌러주셔서 2 가로 닫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가로 닫고 DX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는 해주시고 다시 적분기호가 또 나왔죠? 이 부분을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0 그 다음에 1 탭을 눌러서 이번에 분수예요. 분수 눌러주신 다음에 1 플러스 그대로 여기 보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사인 그 다음에 X 탭을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2 그 탭을 눌러주시고 DX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고 똑같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은 걸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엔터 눌러주시고 3번과 4번 사이도 엔터를 이렇게 5번 정도 눌러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놓은 다음에 4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4라고 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아래에다가 이제 도형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형 작업하실 때 주의사항,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며 채우기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반원이죠. 반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둥근 모양이 3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하이퍼링크는 요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맨 바닥에 있는 거 지금 얘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입력의 요 사각형이죠? 를 눌러서 대강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요 기본이라고 나와 있는 탭에 가서, 그리고 여기 할 때는 순서를요, 여러분들 기본, 여기 선, 채우기, 얘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주시면 돼. 무조건 기본에서는 크기, 이 2번에 여기 선이라고 하는 데서는 직각인지 둥근인지 반원인지, 3번에 요 채우기에서는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들어가서 문제를 보시고 변경을 하신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제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크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크기가 지금 130에 145죠. 그래서 이 크기에 가셔서 130 탭을 눌러서 14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선은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둥근 모양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 이 채우기 색은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흑백으로 보여요. 그래서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는데 중복이 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를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요 4라고 하는 요 번호 있죠. 요 4라는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 약간 옆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고 약간 옆으로 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아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격자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꼭 비나면을 클릭해 놓고 작업을 하세요. 위에 거는 지금 문제 보니까 글상자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글상자. 그러면 우리가 글상자는 요게 글상자죠. 여기 글상자를 눌러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강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선 일단은. 그리고 글상자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바로 대하상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빼서 격자점이 나와 있으면 그때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선 채우기예요. 기본에 가서는 크기가 110에 17입니다. 그래서 110에 그 다음에 17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선이죠. 선에 가서 얘는 반원이야. 반원. 요거 반원이라고 하는 거. 끝이 이렇게 둥글둥글게 바뀌었죠? 요 반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채우기는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채우기는 면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면색을 눌러주신 다음에 꼭 빨강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글꼴이 나와 있죠? 궁서. 요 글꼴을 뭐로 바꿔주냐면 궁서의 크기는 얼마로? 22로 바꿔주셔야 돼요. 22가 없네요. 그죠? 22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글자 색깔을요, 꼭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흰색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렬도 뭐다? 가운데 정렬이다.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위치를 잘 보신 다음에 바로는 글씨가 안 써지죠. 격자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 바탕을 클릭한 다음에요. 안에 가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현황과 전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그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요걸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바깥쪽에다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 크기가 얼마냐면 50, 50이에요. 기본에 들어가서 50, 50. 요 크기 고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이 크기를 좀 격자점을 좀 건드려서 크기가 변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 고정에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선 탭은 여기 직각인 거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은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옮겨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잘 보고 약간 떨어졌고
약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갖다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을 하라 그랬어요. 그림은 로고 1번이네요. 로고 1번이라는 그림을 요 입력에 가서 요 그림 눌러주시고 ITQ 폴더에 픽처에 요 그림 로고 요거 1번이죠. 그래서 그림을 삽입을 하고는 이 뭐라고 했냐 문서에 포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서에 포함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넣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여기다 그리지 마시고요. 옆에다 그려요. 그럼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가면 기본에 크기가 40, 30이에요. 40에 30을 넣어주시고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 그림이 앞으로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위치 있죠? 위치에서 요 본문가의 배치를 앞으로 빼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앞으로 빼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림 효과가 회색조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나온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갖다가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비나면 클릭하신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이따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요 택배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글맵시예요. 그죠? 요 입력에 가면 요 글맵시 있죠? 요 가나다라고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한 번에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택배 서비스 입력하시고 밑에 글꼴은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도둠. 글꼴은 도둠이에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지금 여기서 뭘로 하라 그랬는데 나비 넥타이. 요게 나비 넥타이죠. 요게 옆갈매기, 갈매기형, 나비 넥타이, 육각형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눌러주시고 설정을 누르면 이쪽 부분에 나타나요. 글맵시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 나타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한다? 50에 그리고 35였어요.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맨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색상이 파란색이지만 꼭 이 글맵시가 파란색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색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면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글맵시의 색깔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죠? 그럴 때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 잘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쪽 도형들이죠. 여기 두 개의 도형이 있어요. 아래 직사각형, 위에 또 직사각형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직사각형을 옆에다가 대충 그려서 사이즈가 여기 밑에 있는 게 11, 15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의 크기를 11, 15 네, 크기 고정해 주시고 직각이기 때문에 선은 직각이죠. 채우기는 다른 색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를 옮길 거예요. 여기다가 위치 잘 봐주시고 옮겨주신 다음에 수직으로 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키죠. 이렇게 아래부터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아래 위치를 좀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요 간격을 맞추기가 조금 수월하죠. 위아래 간격 맞추기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미세하게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마우스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키보드를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그리고 나서 바로 색상을 서로 다르게 해야 되니까 변경해 주셔야 돼요.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안 바꾸시면 안 돼요.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서 서로 색깔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만들어야 되죠. 요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크기가 얼마냐 하면 13에 10이에요. 13에 10 크기 고정에 체크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뭐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여기 선은 둥근 모양이에요. 선 둥근 모양이죠. 기본에서 크기 바꿔주고 선에서 둥근 모양. 그리고 채우기에 가니까 면색을 무슨 색깔로 하라 그랬냐면 하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얀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게 글씨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이게 글상자가 아니었고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를 도형 안에 글자 넣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요 글자 넣기를 눌러주시든가. 눌러서 커서가 깜빡깜빡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예요?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하고 나서 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 위치가 잘 맞나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항상 복사를 할 때는 다 완성이 된 걸 가지고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여기는 이제 글상자로 이용을 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상자로 이 사이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고 크기를 비슷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그죠? 이 글상자 위를 선택을 해서 격자점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 해주시고 나서요. 크기는 없으니까 기본은 패스해도 되지만 이 선에 가면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점선 또는 파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선 종류를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에 가서는 색체육이 없음. 면색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바닥에 선택한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바닥 색깔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굴림의 18. 복사를 할 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은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수평만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를 하실 때는 이 마우스가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셔야 돼. 그러면 이 큰 것도 복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마우스의 위치가 안에 있어야 돼요. 글상자 안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면은 얘가 크게 다른 게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유통, 택배 서비스, 동향,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생활, 물류,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향후, 유통, 시장과 택배, 전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죠? 어떤 거 안 했어요? 지금 저희가 안 한 부분이 요 하이퍼링크를 안 했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별 표시 이렇게 해놔도 돼.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안 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이제 해주셔야 돼.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실 때는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가 빈줄이 들어가야 되고 요 본문 내용과 이 부분이 빈줄 그리고 문단 번호랑 이 표가 있는 부분이 빈줄 들어가야 되고요. 요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죠. 요 표하고 여기 있는 요 발신명의가 들어갈 때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빈줄이 4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한자가 나오면 바로 한자를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한자를 바꿀 때는 우리 여기 만약에 유빌이라는 한자, 집중이라는 한자가 있다. 그럼 한자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집중 적어 주시고 뭐를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나와 있는 똑같은 한자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거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로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로 안에 한자가 나와 있는 유형, 요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바꾸기 눌러주셔야지만 한자가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입력하면서 한자가 나오면 바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모양 있죠? 요거는 우리 뭐예요? 특수문자예요. 그래서 특수문자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 키하고 뭐가 되는 거죠? F10이에요. 이제 F10. 그래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컨트롤 F10 눌러서 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교 일반에 보시면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모 안에 네모, 까만 네모가 있는 거 있죠? 클릭하고 넣기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쭉 입력하고 요 표 만드는 거는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나면 요 입력을 하실 때요. 요쪽에 보면은 요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요 각주도 입력할 때 미리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각주는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게 허브에 스포크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요 끝에다 스포크차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이 각주라고 하는 거는 주석의 일부죠. 주석의 하나의 기능에 해당이 되는 각주 미주가 있는데 그 각주죠. 각주는 요 해당 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게 바로 뭐다? 각주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1하고 방가로가 나오는데 여기는 각주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문자 안에 기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요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문자 안에 있는 어떤 거 기억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노선이 연결된 항공 네트워크 형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위로 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모양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입력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또 이 부분 입력을 할 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있어서 가점, 기억, 니은, 나점, 기억, 니은을 입력하는 거 아니죠? 요거는 나중에 뭐를 통해서 문단 번호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요 표는 몇 칸에 몇 줄일까요? 요 표는 첫 번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그죠? 다섯 칸. 이게 칸이 되는 거고요. 줄수는요.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네요. 그죠? 여섯 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표에 가서 다섯 칸이고 줄수는 여섯 줄이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맞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시고 아까 1쪽에서 만들었던 표처럼 전체 범위 F5를 3번 눌러주셔서요. 아래로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표는 수정하는 것까지 다 완성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에 관련된 이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차피 표는 다 위에 거부터 수정을 하고 나면 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는 입력하면서 완벽하게 수정까지 다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도 미리 바꿔주는 게 좋겠죠.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 그리고 우리 여기 그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안 보이고 위아래 이중실선, 여기 첫 번째 제목 아래 이중실선이에요. 그래서 L을 눌러서 선업습 왼쪽과 오른쪽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L을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요? 위, 아래예요.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만 다시 눌러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중실선 요 아래쪽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셀 배경색 바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뭐가 들어가요? C.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이에요. 이쪽에 있는 편은 단색깔 칠해주는 면색에서 바꾸시면 되지만 요 마지막에 있는 3쪽에 있는 표에서는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시작색이 하얀색, 끝색이 바로 뭐예요? 노랑. 요 시작색이 하얀, 끝색이 노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 유형은 수평으로 바꿔라. 수평.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변경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쓰려고 보니까 이쪽 부분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고 이쪽 부분도 두 칸, 이쪽은 세 칸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치는 거는 합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에요. M.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색깔은 C, 테두리는 L. 합치기는 뭐다? M이다. 그죠? 그래서 M을 눌러주시고 또 두 개 범위 지정해서 M. 또 요 밑에 두 칸도 범위 지정해서 M. 나머지 여기 세 칸은 세 칸이 합쳐진 거죠?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지금 보면 이쪽 칸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에서 이렇게 줄이면 칸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칸 크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면서 칸이 조금 옆으로 글자가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이 열너비를 요 칸 너비를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또 입력을 하죠. 내용이 이렇게 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비를 조절을 해서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도 써야 되겠죠. 여기도 표 아래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엔터 한번 더 눌러야 돼요. 빈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기 전에 저장 버튼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여기 본문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럼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하고 이 두 번째 문단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띄어쓰기 2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 서울이 여기가 띄어쓰기가 몇 번이 되어 있냐면 1번,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놔 주시고 수정 작업을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나서 수정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목부터 수정을 할게요. 이 제목은 지금 굴림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어요. 먼저 바꿀게요. 굴림,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어요. 18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덧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덧말이냐면 요게 덧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덧말을 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입력에 있는 끝에 여기 덧말, 여기다 덧말을 써주셔야 되겠죠. 서울연구원 이렇게 써주시고 넣기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앞에다 놓고, 범위 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범위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커서를 앞에다 놓고 책갈피를 눌러주세요. 자,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된다? 생활물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책갈피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아까 우리가 요거 했던 부분에 여기 요 ABC 주식회사 그림 넣은 거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하이퍼링크 넣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생활물류 서비스 시설 지원 방안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해라. 뭐를 누르면 요 그림을 클릭하면, 그래서 요 입력을 하실 때 요 부분이 수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못했던 거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생활물이라고 하는 책갈피가 생겼죠? 얘를 클릭하고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서 바로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첫 번째 칸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이 도형 점수가 완벽하게 11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하이퍼링크 지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커서가 앞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요 머릿말하고요. 요 밑에 보면 쪽번호 나오는 거 있죠. 요 쪽번호 먼저 하시는 거야.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커서가 앞에 있을 때 지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쪽에 가서 요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서 요 대화 상자가 나오면 그냥 만들기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 택배, 물, 동량, 분석.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머릿말 집어넣고 나서요. 오른쪽 정렬은 잘하는데 도듬하고 10을 빼먹고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꼭 범위 지정하셔서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10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끝에 머릿말, 꼬리말, 닫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끝에 보면 머릿말, 꼬리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다시 커서를 앞에다 놓고 쪽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요?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면 아까 쪽번호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 끝에 있었죠. 여기 이 부분 줄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거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쪽번호의 번호 모양은 원문자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3번이 나와요. 근데 5로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호로 시작. 여기 들어가서 이 쪽번호를 5로, 요 시작 번호를 5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확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머릿말과 꼬릿말
머리말하고 여기 쪽번호 매기는 거,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것까지 다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D 해야 되겠죠? 문단 첫 글자 장식.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안 돼요. 커서를 앞에다 놓고 서식에 가면은 이쪽에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우린 몇 줄? 2줄이에요. 글꼴은 뭐로 바꿔라? 궁서로 바꿔라. 글꼴은 궁서. 그리고 면색이 뭐예요? 노랑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요 2줄 글꼴은 궁서, 면색은 뭐다? 노랑이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 바뀌죠. 예쁘게. 이제 그림을 넣을 때는 요 본문 있는 곳에 그냥 아무 데나 커서 놓으시면 돼요. 커서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입력에 가서 요 그림이 지금 몇 번 그림을 넣으라고 했냐면 4번 그림을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 대강 이렇게 그려주세요. 너무 크게 그리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자르기 작업이 어려우니까요. 요 정도 본문 크기만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르기는 우리 여기 끝에 그림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요 열린 상자 메뉴가 나오면 이쪽 끝에 자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누르면 끝쪽 라인이 이렇게 진한 모양의 테두리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하면 잘라지는 거야. 자르실 때 좀 바짝 잘라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좀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바짝 좀 잘라주세요. 잘랐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얼마냐면 40에 40이에요. 크기 40에 40 크기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깥 여백 왼쪽을 2로 넣어주라 그랬어요.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글씨하고 그림하고 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백을 넣어주라고 한 거예요. 바깥 여백 왼쪽을 얼마로? 2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동을 하는데 요 격자점이 여기 끝에 닿게끔 해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이동해 주시게 되면 요 부분이 맞아야 돼. 요 부분이 라, 을, 서, 발, 오, 가리 맞죠? 배, 구, 치 이 끝부분도 다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쪽이 이렇게 맞는다라는 건 오타가 없고 누락된 글자들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세 가지를 먼저 할 거예요. 여기 글자 모양에 해당이 되는 게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 글자 모양에 관련된 내용들이 요 세 가지를 먼저 한 번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궁서 18이에요. 궁서 먼저 일단 글꼴을 궁서에 18로 먼저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특수문자는 안 들어갔죠. 여기 있는 부분들만 글씨만 하얀색에 음영색이 빨강이에요. 요것만 범위 지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글자 모양 나오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색은 뭐다? 빨강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지만 이 특수문자하고 여기 빈 공간에는 이 음영이 안 들어가요. 그죠? 요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궁서에 18이야. 우선 일단 궁서에 18만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궁서에 18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글씨들만 기울임, 강조점은 또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글씨만 범위 지정해서 기울임. 요 기울임 여기 있죠. 글자 속성에. 그리고 따로따로 범위 지정해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찾으면 강조점이 안 보여요. 요거는 확장 탭에 있습니다. 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확장 탭에 가면 요 강조점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은 체크 모양.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물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도 다시 또 하셔야 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이 강조점을 어떤 모양으로요? 체크 모양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표 아래에 있는 요 발심명의도 도둠의 24 진하게 먼저 도둠의 24 진하게 그리고 정렬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뭐를 또 바꾸라고 했냐면 장평을 넣으라 그랬어요. 105로. 요 장평은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기본 탭에 가면은 여기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얼마로 바꿔라? 105로 바꿔라.
그래서 100보다 크면 글씨가 약간 옆으로 확대가 돼요. 100보다 작으면 세로로 좀 확대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요 세 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음영, 그 다음에 강조점, 그쵸? 강조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장평. 얘네들은 다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글자 모양 가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여기 문단 번호예요. 그래서 이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은 이쪽에 나와 있죠. 1수준, 2수준. 여기서 말하는 1수준은 요거 나가 1수준. 2수준은 기역, 니은이 2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 간격은 180을 하라 그랬어요. 줄 간격이라는 건 요 줄과 요 줄 사이 요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줄 간격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여기 정렬 맨 끝에 숫자 160%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줄 간격이에요. 줄 간격을 많이 빠뜨리고 안 넣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줄 간격을 먼저 넣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1가지 종류들 중에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이에요.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걸 눌러주시면 되지만 똑같은 게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서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점 기억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누를게요. 눌러주시고 요 사용자 정의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럼 1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1수준의 번호 모양은 뭐예요? 가나다 가. 그럼 요 가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요 위치는 요 번호 위치야. 요 번호 위치가 요거 20pt의 오른쪽 정렬이 바로 여기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너비 조정을 20, 정렬은 어디다? 오른쪽. 그리고 여기 바뀌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꼭 미리 보기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2수준. 2수준의 번호 모양은 원문자 안에 기억이 들어갔어요. 원문자 안에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있네요. 그쵸? 근데 기억 다음에 여기 뭐가 생겼어요? 점이 있어. 여기는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지우셔야 돼.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틀려요.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우리가 보통 뒤에다 점 안 찍잖아요. 그냥 원문자 기억, 원문자 1, 원문자 A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뒤에다 이렇게 점 찍지 않죠. 그래서 이 점을 지우셔야 돼. 이 번호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꺽쇠 2라고 하는 건 절대 지우면 안 되고 뒤에 점이 있죠? 그 점을 지워주시면 여기 없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수준을 얼마로? 30, 정렬은 어디다? 오른쪽이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바뀐 부분이 보일 거예요. 1수준과 2수준. 요거랑 여기 이제 바뀐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비교를 해봐서 똑같다. 라고 하면 그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1수준으로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요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요 서식의 맨 끝에 가면은 한 수준을 내리는 게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가 이렇게 있어요. 컨트롤 키하고 넘버하고 플러스를 눌러줘도 된다는데 그냥 이거 누르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기억, 니은, 나라고 바뀌었죠? 밑에 있는 거 다시 범위 지정하셔서 한 수준을 또 내려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는데 요 문단번호 기호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요 보기에 가면은요 요 문단보호에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돼요. 요 문단번호 요런 모양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요 보기에 가서요 요 문단보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쪽, 2쪽, 3쪽을 우리가 다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스타일을 하시거나 뭔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검토를 하실 때는 꼭 문제하고 꼭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출문제 세 해차는 그러니까 10월, 9월, 8월에 해당이 되는 기출문제는 꼭 좀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